네, 지진이 발생한 지 오늘로 벌써 사흘째입니다. 하지만 지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을 뒤흔든 이번 지진의 공포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또 우리 주변의 건축물 안전엔 이상이 없는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창 경북대 지질학과 교수, 그리고 김진두 YTN 과학재난팀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번에 그 포항 지진이 새로운 단층대에서 발생하는 것 같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발생 당일에 기상청에서는 양산단층이라는 것은 영남 지역에서 가장 거대한 단층입니다. 부산 지역에서 경북 영덕 지역까지 이르는 약 170km 정도에 달하는 양산단층인데 아직까지 그 규모가 정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은 거대 단층입니다. 그 단층의 지류인 장사단층 부분에서 발생했다라는 게 추정된다라고 했지만 기상청이 발표했는데 어제 지질자원연구원, 대전에 있는 지질자원연구원에서 그동안 발생한 본진과 여진의 위치를 계속해서 분석을 했더니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땅속에 숨어있던 새로운 단층에서 이번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단층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단층이 또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많다는 거죠. 지난해 경주 지진 같은 경우에도 양산 단층의 지류라고 발표는 했습니다만은 학계에서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이전에 양산 단층의 지류라고 보기에는 단층에 이동하는 움직이는 방향이 약간 좀 어긋나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단층이다, 무명 단층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단층이다라는 주장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규모 5.8 역대 1위, 규모 5.4 역대 2위, 한반도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했던 지진 2개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단층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단층이 우리 땅속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지시해 줍니다. 예, 알지 못하는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는 건데요. 교수님, 지금 단층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나 돼 있고 이게 무슨 지도로 이렇게 안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발표한 지질도라는 그 지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 단층들이 표시가 돼 있고요. 그런데 그런 그 지질도상에 나타나는 단층들은 지표 조사를 위주로 해서 나타난 단층입니다. 그런데 이번 포항 지진이나 그다음에 그 경주 지진을 보면은 지표상에서 나타나지 않은 지하에 숨어 있는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여태까지 인지하지 못했던 지하에 여러 가지 많은 활성 단층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걸 지도로 만드는 작업들은 안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하 구조를 좀 자세하게 3차원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한반도 전 지역에 대해서는 그게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주로 이제 지표 조사를 위주로 해서 이런 단층대들이 매핑이 되고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하 구조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로는 활성 단층이 지금 경주, 포항 이쪽에 집중돼 있는 겁니까? 활성 단층이 거기에만 집중돼 있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는데요. 그쪽 지역이 주로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난 지진 기록을 보면은 거의 한 40% 정도가 영남권에 집중돼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지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거기를 저희는 경상 분지 또는 포항 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형성될 때 여러 가지 구조적인 힘을 받아가지고 여러 쪼개진 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표상에 나타나는 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하를 들여다볼 기회가 여태까지 없으니까 이런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전에는 지진에 대해서 그렇게 경각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라는 의식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겠어? 일어난다고 해도 큰 지진이 일어나서 피해를 주겠어라는 생각이 많았고, 그 생각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땅속을 단층대가 있긴 하겠지만 그 땅속에 뭐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또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런 인력들을 계속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엔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죠. 그래서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땅속에 뭐가 있는지,
활성 단층이 어느 정도가 분포돼 있고 또 어떤 구조들이 숨어 있는지를 보기 위한 연구가 시작이 됐는데 그게 25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경주 지진이 일어났던 동남권 지역,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5년을 우선 하고요. 예. 그 외에 다른 4개 지역도 5년씩을 해서 2041년까지 활선 단층 지도를 만든다라는 지금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만 41년까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25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 완성이 되려면.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이번에 지진을 일으켰던 숨어 있는 단층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표에 좀 노출이 돼 있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층이 정말 활성 단층인지 아닌지 그 여부 정도까지만을 파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또 우려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 지금까지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로만 분석을 좀 해서 몇 가지 좀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럼 포항과 경주만 지진이 발생하느냐, 서울은 괜찮으냐, 수도권은 괜찮으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그 서울 지역에서도 역사 지진이 발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도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특히 그 서울 지역을 수도권 지역을 보면은 단층들의 방향이 거의 남북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그 단층들이 조금 그 앞으로 그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되고, 예. 특히 그 중부 지방에는 북동 남서 방향의 그 단층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어요. 예. 이것도 이제 그 어느 순간에는 자극을 주면 활성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은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쪽에 그 땅이 푹 꺼지면 그 옆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을 이렇게 함경북도 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흐르는 단층이라면 혹시 그게 한반도를 따라서 우리 남한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북한 핵실험이 우리나라 남한 지역까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현재까지 규모 5점대 그 인공지진이 발생을 했고 예. 규모 6이나 규모 7에 가까운 인공지진을 일으킬 경우 북한 지역 같은 경우는 남한 지역에 지진을 우려할 게 아니라 백두산 화산 폭발을 우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풍계리 지역과 백두산 지역이 그렇게 멀지가 않은 위치고 또 백두산 밑에 굉장히 큰 마그마방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이 빵빵한 풍선처럼 곧 터질 가능성이 있는 마그마방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규모 6에서 7에 가까운 인공지진이 발생할 경우 남한의 지진보다는 북한 지역의 백두산 화산 폭발이라는 큰 재앙을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한 지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고 그 이상 큰 지진이 났을 때는 영향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북한 지역도 그런 백두산 화산 폭발을 우려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일본에서도 얼마 전에 지난해 4월에 kyushu에서 발생을 했고요. 경주에서 지난해 9월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포항 이런 지진이 앞서 발생한 지진이 뒤에 발생한 지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건 상당히 그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 이 한반도 주변에 여러 가지 그 지각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동일본 대지진 때는 태평양판이 동일본 밑으로 섭입되면서 그 힘 때문에 일어났거든요. 예. 근데 규슈 지방에서 일어났던 지진은 그 밑에 있는 필리핀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필리핀판이 서일본 밑으로 들어가면서 그 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고 그거의 영향으로 역시 우리 양산단층 그 주변부에 있는 우리가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단층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경주 지진 또 이번에 포항 지진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은 안전한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저희 취재기자가 이윤재 기자가 건물을 앞에서 H빔으로 이제 보강을 했던 건물 앞에서 중계를 통해서 전해드렸죠. 이게 바로 요즘 얘기되고 있는 필로티 구조입니다. 이 필로티 구조가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이 연립주택 이런 일반 주택의 90% 가까이가 이 필로티 구조로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지진 났을 때 기둥이 무너지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제 저희들이 전문가와 함께 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 부분 건축학 전문가 얘기를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배근을 할 때요. 이게 수직으로 들어가는 철근이 있고 네. 그거를 좌우로 이렇게 묶어주는 아. 밴드 같은 형식의 철근이 있는데요. 예. 지금 저거 같은 그 사진에 보이는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제대로 안 돼서 이 조금만 지진인 경우는 좌우로 흔들리면서 예. 이게 휘니까 그거를 잡아주는 게 없어서 더 많이 손실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일단 안전하게 지었다면, 규정대로 안전하게 지었다면 뭐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철근을 이렇게 수직으로만 박는 게 아니라 옆에서 또 이렇게 뺑 둘러가면서 밴딩을 하니까요. 근데 과연 그렇게 다 지어졌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 의문을 차치하더라도 일단 저런 건물들이 많다는 건 우리나라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로티 건물이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2002년도에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같은 경우는 지상 주차장을 구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당 주차장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그 법이 발효가 되면서 필로티 구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예. 땅을 파서 지하 주차장을 하면 돈이 우선 많이 그렇죠. 들고요. 예, 진입로 만들기도 힘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선진국에서도 1층을 비워서 그걸 지상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구조가 도입이 됐고 법을 통과할 수 있으면서 훨씬 많은 지하 주차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필로티 건물들이 많이 세워진 거거든요. 그런데 예. 2002년도 이후입니다. 그리고 포항에서 이번에 문제가 생긴 건물들 같은 경우는 지어진 지가 한 5년 정도가 됐거든요. 예. 5년 전이라면 우리나라에 지진에 대한 그렇게 경각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진 설계를 하는 것도 또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진 설계는 크게 생각지도 않고 또 안전성보다는 빠른 공사, 그다음 건축비를 줄이는 거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규모 5.4의 지진에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몇 가지 이 필로티 구조에 대한 정리를 좀 해드리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죠. 필로티 구조의 먼저 현황부터 먼저 보실까요? 전국 도시형 생활주택 13,900여 단지, 그러니까 88%가 12,000단지 정도 되겠죠. 필로티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0집 가운데 9집은 필로티 구조입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지금 뭐 김진두 기자가 정리해드렸습니다만 1층에 벽이 없이 기둥만 세우고 그냥 거기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뭐 이거 보시는 많은 분들 그럴 겁니다. 우리 집이랑 똑같네. 맞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이제 지진이 안 났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지진이요, 어쩌면 우리에게 큰 경고를 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네, 정말 다행일 수도 있었던 게 인명피해 없이 이 정도 정말 한반도가 이렇게 피해를 당할 수 있었거나를 알려줬거든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주 지진이나 그 포항 지진을 보면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좀 착한 지진입니다. 지진의 강도가 어느 정도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피해 규모는 좀 작은, 그래서 경각심을 우리한테 일으켰다는 점에서는 좀 착한 지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지진을 보신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비교적 말씀하신 그렇게 거고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 계속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지진을 두 번의 지진을 겪으면서 이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경주 지진은 이게 지진이 났구나. 두 번째 포항 지진은 이게 바로 내 문제구나. 근데 이제 앞으로 세 번째 지진이 일어날 거는 그럼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단계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몇 가지 지진이 발생했을 때 행동 요령 많이들 저희들이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은 없지만은 말씀을 좀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재난안전 포털에 나와 있는 지진 발생 당시에 건물이 흔들릴 때와 그리고 멈췄을 때입니다. 먼저 흔들릴 때는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에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고 탁자의 다리를 꼭 잡고요. 흔들림이 멈췄을 때면 전기 그리고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고 출구를 확보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밖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계단을 이용해야 되고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다가, 이번에도요 포항에서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다가 구조된 분들 많습니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신발을 꼭 챙겨 신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유리창 파편 많이 깨진 거 보셨죠? 보도블럭 깨져 있습니다. 이게 밖으로 대피할 때요. 신발을 신고 대피하는 것과 신발을 벗고 대피하는 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김진두 기자, 지금 우리가 지진의 안전지대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근거를 좀 쉽게 더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경주 지진이 농촌 지역에 진앙지에 가장 가까운 지역은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 많은 피해를 보긴 했습니다만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굉장히 큰 지진이 우리나라에 날 수 있으리라는 경고를 든 거고요. 이번에는 도심 지역에서 진앙지가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날 수 있겠구나. 굉장히 큰 피해가 났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진이 강해지고 또 이런 경주 지진, 포항 지진으로 연결된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가 우리나라에 미쳤기 때문이고요. 또 그 미친 여파가 계속 축적됐다가 어느 순간에 터져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남권 지역이 가장 큰 문제지만 일부 지진학자들 같은 경우 수도권 추가령 단층대를 지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진에도 지진이 났고요. 또 40년 동안 지진이 없었습니다. 수도권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자, 안심할 수 없다는 거에 근거를 하나만 전문가 입장에서요. 지진의 주기는 짧아지고 강도는 세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지금 저희 나라의 계기 지진 관측이 시작된 게 1978년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때부터의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 재미난 점이 발견됩니다. 78년부터 95년까지는 지진의 빈도수가 한 20회 정도 1년에. 예. 그런데 95년부터 거의 배로 증가를 합니다. 40회 정도로. 예. 그다음에 78년부터 95년까지는 규모가 2.0, 3.0 요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95년 이후에는 3.0, 4.0, 그럼 5.0까지 올라갔다가 5.8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규모도 커지고 빈도수도 더 잦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멈추지 않는 지진의 공포. 지진이 끝났다 하더라도 공포에 대한 경계는 멈추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창 경북대 지질학과 교수, 김진두 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